집 담보로 대출 좀 받게 하면 안 될까? 엄마는 잘 모르실 거야. 그 집도 결국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뭐. 귀가 예민해져서 다 들린다. 누군가는 말한다.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를 붙잡아 주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 힘듦이 오래되고 그 손이 주름지고 말수가 줄어들면 붙잡아 주던 손은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김예수, 68세대. 오늘도 아침부터 찌개를 끓인다. 손놀림은 익숙하고 국자는 정확히 3번 돌려야 마음이 놓인다. 식탁 위엔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지만 덜어지는 건 언제나 하나뿐이다. 엄마, 나 오늘 저녁이 약속 있어. 밥은 안 먹을게. 며칠 전 아이들을 불러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었다. 흔쾌히 온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식탁은 여전히 4사람을 기다리는데 시간은 한 사람만 남긴다. 국가는 잘 맞는데 왜 이리 싱겁지? 국물은 혀끝에서 멈추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다. 간은 정확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는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걸까? 아니, 아직은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식탁 위엔 김이 서린 국그릇 하나, 고요하게 앉은 의자 셋, 식지 않는 시간 하나가 남아 있었다. 오늘도 나 혼자네.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던가. 그 무게는 음식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병원 침대 위에 남편, 마른 입술, 말라가는 손. 해숙은 사인을 한다.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다. 가족분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수술은 어렵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여기요. 펜촉이 흔들린다. 종이 위의 사인은 똑바르지 않았다. 자녀들은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엄마, 이거 수술하면 나아지시는 거야?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보험에서 처리되려나? 엄마, 병원비! 아빠 유산으로 내는 거 맞지? 우리가 도울 여유가 없어서.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사인된 종이를 접어 간호사에게 건넨다. 내가 병원비 정리 좀 도와줄래? 첫째야. 엄마는 잘 모르겠더라. 알았어요. 엄마, 나중에 상속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해봐요. 잔고 확인했어서. 그날 밤 해숙은 혼자 서랍을 열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등 뒤에 수북이 쌓인 병원 청구서. 여보, 이렇게까지 아플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몫으로 남겨진 유산은 없었다. 남편의 통장은 병원비로 텅 비었고 아이들은 이미 자기 몫을 챙겨갔다. 엄마, 이번에 받은 유산 조금만 먼저 쓸게요. 애들 학원비가. 저도 결혼식 앞두고 있어서요. 조금만 보태주세요. 엄마 이름으로 된 건 결국 다 엄마 거니까 좀 유연하게 생각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달 뒤 남편은 떠났다. 병실 안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고생했어.
여보, 내가 다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났다. 해숙은 혼자가 되었고, 그녀의 통장은 빈 껍데기만 남았다. 거실에 세 자녀가 모였다. 오랜만에 집에 모였다고 하기엔 대화의 결은 살갑지 않았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신 것 같아. 그래도 혼자 집 관리하기엔 좀 무리잖아. 우리도 솔직히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다들 애 키우고 일하느라 바쁘잖아. 엄마가 집 정리하신다니까 그 얘기 좀 해보자. 엄마가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정리하면 결국 우리 셋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해숙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자식들의 대화. 그녀는 말없이 손을 멈췄다. 집 담보로 대출 좀 받게 하면 안 될까? 엄마는 잘 모르실 테고, 나중에 상속받을 집인데, 지금 좀 쓰면 어때? 엄마도 이제 관리 힘드시잖아. 요양원도 하나의 방법이지. 우리가 계속 챙기긴 어렵고. 그냥 엄마가 이 집 정리하시고 편한 대로 옮기시면 우리도 서로 마음 편하지 않아? 차 주전자의 증기가 천천히 올라왔다. 해숙은 컵에 물을 따르려다 말고 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문턱 너머의 거실을 바라보았다. 차 됐다. 나왔어. 아, 엄마, 다 들으셨죠? 그래. 무슨 얘긴진 알겠더라. 엄마, 혹시 마음에 두셨다면 그건 아냐. 마음에 두진 않아. 그냥 오래 살다 보면 귀가 예민해져서 말 안 해도 다 들리네. 마음도, 말도. 그녀는 한 모금 차를 마셨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식들은 자기 말의 무게를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식탁 위는 여전히 내 사람을 위한 자리였다. 네 개의 그릇, 내 쌍의 수저, 국그릇 하나, 그리고 해수. 반찬이 많아서 좋긴 하네. 덜 지루하니까. 그녀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는다. 천천히 꼭꼭 씹는다. 하지만 입안에 퍼지는 건 맛이 아니라 생각이다. 얘들은 묵은지는 안 좋아했지. 쿰쿰한 맛이 난다고. 그래도 나는 이게 제일 맛있는데. 식탁 맞은편, 텅 빈 자리를 바라본다. 고요한 가운데 자신이 낸 젓가락 소리만이 되돌아온다. 예전엔 떠들썩했지. 국물 좀 달라는 소리, 김치 더 달라는 소리. 그게 다 언제였더라. 그녀는 멈춘다.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뭔가 씹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아무 맛도 안 나네. 식탁에 놓인 음식은 정갈하다. 정성스럽다. 그러나 아무도 함께 먹지 않는다. 사람이랑 같이 먹어야 밥이지. 혼자 먹으면 그냥 삼키는 거지. 그녀는 남은 반찬을 하나하나 밀폐 용기에 담는다. 반쯤 남은 찌개를 국자로 떠 담고 뚜껑을 덮는다. 내일 또 데워 먹으면 되지. 버리긴 아깝고. 냉장고를 연다. 반찬은 이미 빼곡하다. 그런데도 버리지 않는다. 그녀는 아직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혹시라도 누가 올지 모르니까. 냉장고 문을 닫으며 그녀는 살짝 웃는다. 씁쓸함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미소. 그 순간 찬장은 조용했고 그녀의 마음만 소리를 냈다. 전화벨이 울렸다.
익숙한 벨소리지만 이번엔 어쩐지 낯설게 들렸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잘 지내지? 응. 그럭저럭 무슨 일 있니? 아, 그러니까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일도 바쁘고 자주 찾아뵙기 어렵잖아.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 해서. 말끝이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무게는 너무나 분명했다. 뭐라고 했니? 요양원?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좋은 시설도 많대.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오고 간호도 잘 받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엄마,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당장 말고 그냥 알아만 두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귀에는 단호하게 들렸다. 이제 집은 그녀의 공간이 아닌 것처럼. 그래, 생각은 해볼게. 고맙다. 응. 엄마, 나중에 같이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자.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뒤로 통화는 끊겼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끝이 잠시 떨렸다. 사랑이라 그게 이런 말로 오는 건가?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눈도 감지 않은 채 무언가 허공을 바라보듯 시간은 지나갔고 방 안의 공기만 변함없이 정적이었다. 새벽이 밝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벽을 타고 천천히 바닥으로 흐른다. 방 안의 공기는 고요하고 오래된 사진 하나가 그 틈에 놓여 있다. 그래. 잘 지냈지? 다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본다. 남편, 자식들, 그리고 그 시절의 자신.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감정이 이제는 희미하다. 이젠 나도 나를 살아야겠어. 서랍을 연다. 정리해둔 서류, 오래된 유품, 통장,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 병원비 영수증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녀는 그것들을 꺼내어 하나하나 살펴본다. 다 썼지. 그 사람도, 나도, 우리가 모은 건 여기까지였구나. 냉장고를 연다. 반찬은 그대로다. 데워지지 않은 찌개, 먹다 남긴 밥. 그녀는 무심하게 문을 닫는다. 이젠 그만. 그녀는 작은 가방을 꺼낸다. 아주 예전부터 쓰던 여행용 가방. 옷을 두어 벌 넣고 손에 익은 가디건 하나. 그리고 실뜨개 바늘과 털실을 챙긴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돼. 창가에 잠시 멈춘다. 바깥은 평온하고 먼 데서 차 소리가 지나간다. 해숙은 그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마치 무언가에게 작별을 고하듯. 기다림은 그만할래. 이제는 내가 가야 할 시간이야.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들어 올리고 문을 닫는다. 이 집에 그녀의 말소리는 남지 않는다. 다만 문틈 사이로 남은 햇살이 오래도록 그녀를 비춘다. 기차가 멈췄다. 바다 내음이 먼저 창밖으로부터 밀려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다. 이곳은 처음이지만 마음 어딘가엔 오래전부터
전부터 알고 있던 거리 같다. 냄새가 다르네. 서울이랑은 공기에도 다르고. 손에 든 가방은 가볍지 않았지만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역 앞 골목을 지나며 그녀는 천천히 하나하나 눈에 담는다. 작은 슈퍼, 오래된 포장마차, 그리고 언덕 위 바다가 살짝 보이는 단층 원룸 건물. 저기구나. 저기서 살아야겠지. 방은 작고 단출했다. 싱크대와 전기레인지, 창이 하나 있는 방. 하지만 바람이 잘 들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불을 꺼내어 접어둔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충분해. 그녀는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린다. 한동안 말없이 그 소리를 들으며 선다. 그리고 웃는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혼자지만 괜찮아. 오히려 조금은 설렌다. 그녀는 방을 한 바퀴 돌며 눈에 익히고 마당으로 나와 길을 걷는다. 좁은 골목 끝에 펼쳐진 바다, 그리고 그 너머로 이어질 새로운 날들. 며칠이 지났다. 마을은 조용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동네 곳곳을 익히는 일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바닷바람을 마시고 오후에는 시장을 걷는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조심스레 이력서를 들고 문을 두드린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일손 필요하신가 해서요. 제가 뜨개질은 좀 해서. 가게 안은 색색의 실과 조명으로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다. 점주는 젊은 여자였다. 반가운 듯 웃으며 문을 열었지만 이내 표정이 살짝 달라졌다. 아, 네. 어머니, 이력서 주시겠어요? 네. 여기요. 예전에 소품 납품도 했었어요. 경험 많으시네요. 근데 저희가 요즘 타겟 고객층이 젊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트렌디한 감각이 필요한 일이라서. 아, 네. 이해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죄송해요. 마음은 감사한데 아직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점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문을 닫는다. 문 너머로 또각또각 걷는 발소리. 괜찮아. 뭐든 다 될 순 없지. 그냥 시도라도 해본 거지. 그게 어디야. 햇살이 살짝 따갑다. 그녀는 이력서를 가방에 넣으며 웃는다. 조금은 허탈하고 조금은 담담하게. 오늘은 이 동네 떡집을 가볼까? 거긴 덜 젊겠지. 그녀는 다시 길을 걷는다. 오늘은 무언가를 얻지 못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문의 배를 누를지도 모른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낯익은 여자의 얼굴과 마주쳤다. 몇 번 시장 통했어. 스쳐 지나간 인상이었다. 저기요, 어르신진 혹시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여기 원룸에 얼마 전에 왔어요. 잘 오셨어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쯤? 다들 정은 많은데 좀 많이 조용하죠. 다들 표현도 좀 투박하고 그래요. 그래 보여요. 조용하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처음엔 좀 외로워요. 근데 바다 보면서 뜨개질하다 보면 그게 또 좋아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익숙하지 않지만 낯설지도 않은 대화. 오래된 말버릇이 아닌
지금의 감각으로 말이 오갔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모임 한번 오세요. 다들 손재주 좋은 분들이에요. 가게는 없지만 모여서 얘기하고 뜨개질하고 배 고프면 간단하게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감사해요. 간만에 누군가에게 초대받은 기분이네요. 정말로. 이웃 여자는 해숙의 팔을 가볍게 토닥였다. 따뜻한 손, 너무 빠르지도 무겁지도 않은 인사. 여기서 새 인생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다들 사연이 있으시지만 같이 해요. 네, 그러고 싶네요. 천천히. 제 속도로. 둘은 함께 걸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해숙은 그 길이 오래 기억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상자에 정성스럽게 목도리를 접어 넣었다. 보낼 주소는 이미 써뒀지만 봉투는 아직 닫지 않았다. 작년보다 두꺼워졌네. 이젠 목 안 시릴 거야. 손녀가 떠오른다. 작게 웃으며 엄마 뒤에 숨어 있던 아이. 가끔 영상통화로 보던 얼굴. 그러나 그 통화도 이젠 드물다. 잘 지내고 있겠지.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그녀는 목도리를 꺼내 다시 한번 펴본다. 마무리 실이 살짝 삐뚤지만 그것도 정이련이 하며 손끝으로 매무새를 다듬는다. 이걸 보낼까 말까? 아냐.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 내 마음이니까.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는다.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언젠간 전할 날이 오겠지. 그땐 이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는 불을 끄고 눕는다. 상자가 든 서랍 쪽으로 등을 돌린 채 고요히 눈을 감는다. 마음의 무게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손길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어 창문을 넘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린다. 잠시 머뭇거리던 손이 천천히 수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래. 잘 지낸다. 너희는 어때? 엄마, 지난번에 말했던 거 미안했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서. 괜찮다. 그때 나도 생각이 많았지. 지금은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들이 더 이상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래된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듯 그녀의 마음도 풀어지고 있었다. 엄마, 이번 주에 애들이랑 놀러 갈게. 바닷바람 쐬게 해줘. 좋지. 여기 조용하고 바다도 가까워.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니 사람 만날 마음도 생기네. 그녀는 가디건을 걸치고 문을 나선다. 오늘은 어디까지 걸을까? 어떤 바람을 만날까?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그녀는 시장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다. 양손엔 장바구니, 마음속엔 어제보다 단단한 평온이 자리한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도 문득 스쳐가는 생각 하나. 이번 추석에도 아무도 오지 않겠지.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 하나로 안부를 대신하던 명절들. 아니지. 그런 생각하지 말자. 여기 햇살이 더 좋아. 바람, 냄새도 다르고 어르신, 어제 담근 장아찌 어땠어요? 짭짤한 게 딱 좋았어요. 물김치도 그 집 거죠. 그 집 물이 좋아서 그런가 몰라. 그쵸? 나중에 같이 한번 담가요. 더운 날엔 같이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혼자 하는 것보단 낫겠지.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땐 좀 많이 울었어요. 바다를 멍하니 보고만 있었던 날도 있었고요. 어르신도 그런 날 있었죠? 있었죠. 지금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짧은 고백 하나가 공기를 바꾼다. 나누는 마음은 작지만 관계는 조용히 가까워진다. 떼개실도 필요하신가요? 지난번 숄 예뻤어요. 그 색 다시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손에 익으니까 자꾸 짜고 싶어지네요. 그 색 남아 있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그녀는 쇼를 짜던 날들을 떠올린다.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시작했던 일. 이젠 스스로를 위한 작은 기쁨이 되었다. 손끝에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진다. 여긴 바람도 햇살도 다 따뜻해. 오후 햇살 아래 그녀는 다시 집으로 향한다. 손에 실 한 탈에 마음엔 바람 한 줄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하루. 그런데 문득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울리는 물음 하나.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질문을 품고 걷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뒤따라오는 개 한 마리가 보였다. 이 냄새 때문이구나. 해숙은 오전에 실타래와 함께 받은 말린 고구마를 내밀었다. 선한 눈으로 친근하게 다가와 해숙의 손에 들린 말린 고구마를 먹었다. 따뜻한 햇살과 손바닥에 느껴지는 타인의 감각에서 분명 어제보다 단단해졌다.